푸른 바다에 마치 작은 나뭇잎처럼 떠있는 섬. 17세기 포르투갈 황해사가 이곳을 처음 통과했을 때 일라 포르모사, 즉 아름다운 섬이라고 외쳤다는 타이완, 대만의 모습입니다. 태평양에 접하는 동부에는 가파른 해안선과 절벽, 그리고 서부에는 광활한 평야지대가 펼쳐지는 대만은 17세기에 38년간의 네덜란드 통치와 19세기 50년간의 일본 지배를 받아왔고 1949년부터는 중화민국 정부의 영토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세계로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여행을 해보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깝고 그리고 친근한 나라, 작지만 큰 나라 대만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여행 코롱 세계일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덕성여대 이온복 교수께서 리포터로 현재 다녀오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이온복 교수는 만화가라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렸던 만화지 병호 나오는 게 뭐? 네, 시관이와 병호의 시관이와 병호. 거기에서 세계여행에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때는 우리가 해외여행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때죠? 아 그러면요. 네. 그때만 해도 그 외국 그러면 참 추상적인 존재였는데 네. 이제 뭐 해외여행 자유라도 되고 네. 이제 완전히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만은 이번에 처음 가신 겁니까? 들리기는 많이 했어도 이번처럼 그 오래 머물기는 처음이죠. 그래요. 우리 관광객들 여기 많이 가신대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경비가 제주도 가는 것 정도밖에 안 드니까. 네. 제가 갔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네. 크기로 말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만이? 아마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만은 오늘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하고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어떻게 소개하실 작정이십니까? 네, 우선 그 수도인 타이베이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근처에 그 야류공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소인국 같은 네. 그 수도 주변을 중심으로 오늘 보시고 네.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중요한 관광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가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갔을 때가 마침 구정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정 열기가 상당히 그 고조해 있을 때였기 때문에 뜻밖에도 참 진기한 풍경도 많이 보았지만은 네. 덕분에 그 도시들이 거의 철시를 해가지고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온복 교수를 따라서 세계여행 오늘 대만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떠나시도록 하죠. 네, 그 제가 처음 도착하자마자 그 구정 열기, 절박이 보시는 장면이 저는 뭐예요? 폭죽 터뜨리는 장면인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번에 구정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설날로. 그렇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구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곳이 용산사라는 절인데 네. 이곳의 특징이라면은 우리가 절 그러면 불교 사원인 것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그 관운장, 뭐 부처님, 네. 18라한 뭐 여러 그 신들을 한꺼번에 모신 그런 도교의 그 신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공자 또 용왕신 이렇게 함께 모시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이 우리하고 크게 다르죠. 네. 저기 보이는 것은 이제 그 부처님 상인데요. 네. 우리로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불교와 그 유교가 상당히 네. 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히려 그 구복 신앙인 네. 그 개인 구복 신앙인 그 도교가 더 크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그 홍콩 언젠가 홍콩 소개해드릴 때도 이 관음사라든가 뭐 관원장을 그렇게 그 모시고 있는 곳이 많더군요. 네. 여기 이제 그 와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그 복을 빌면서 네. 이렇게 그 패를 던지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해 운수를 점쳐보는 그런 겁니다. 네. 예, 다 저게 이제 정처 네, 그리고 구정을 저기 중심으로 해서요. 네, 대나무 그것도 점치는 거죠. 네. 그 용과 그 봉황으로 상징되는 것이 이게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건축 양식이 되겠고요. 네. 또 이러한 사당이 그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을 어귀에는 마을 어귀대로 저렇게 그 사당이 있고 네. 또 어떤 그 가게에도 네. 이렇게 그 조그마한 그 신을 모셔놓은 사당이 이렇게 네. 마련돼 있고 그 의외로 그 교회는 산악 지방에서나 몇 군데 볼 수 있을 만큼 극히 그 눈에 띄지 않더군요. 네. 도심에서는 그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나요? 네, 전혀 찾아볼 수 없다기보다는 거의 네. 없죠. 이거 무슨 돈이에요? 저건 이제 그 홍바우라고 그래가지고 빨간 봉투에다 그 세뱃돈이나 우리말로 이 촌지라고 그러죠. 아, 네. 그런 것들은 그 상스러운 색이라고 그래서 그 빨간색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이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그래요. 그 참 중국 사람들 빨간색을 무척 그럼요. 좋아하더군요. 이게 길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 뭐 도시 간판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네. 그 도처에 이렇게 빨간색이 그 마치 그 중국의 색인 것처럼 네. 이렇게 도처에 그 눈에 띄었습니다. 이 빨간 등도 이렇게 달아놨네. 네, 요것은 이제 신장 개업을 축하하기 어허. 위해서 이렇게 빨간 등을 매달아놨더군요. 네. 이거 웬 뭐 영화 촬영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오토바이는 그 대만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교통수단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대만 사람들이 제가 받은 인상에는 상당히 의상 같은 것은 검소한데 네. 이 투자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증권 투자라든지 네. 금을 사재다든지 어허. 이처럼 그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쓴다는 것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먹는 데는 전혀 아끼지 않는. 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우스갯소리에 날아가는 것 중에서는 비행기하고 네. 달려가는 것 중에서는 그 기차를 빼놓고는 다 먹는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어허. 이처럼 그 먹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걸 보면은 네. 아마 그 대만에서는 앵길 지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야,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네. 저게 이제 그 즉석 그 바베큐니까 말하자면 그 뷔페인데 네. 그 재료를 손님이 선택하는 그런 그 뷔페도 있었습니다. 고기 싫으면 고기는 빼고 버섯만 넣고 뭐 이제 그렇죠. 이런 그래서 거겠죠. 이제 음식의 맛은 완전히 자기가 책임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옛날 일본 총독부였다가 네. 현재는 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총통이 근무하는 총통부입니다. 네. 저기 보시는 그 간판이 삼민주의죠. 뭐 민족, 민생, 민권. 이 손문선생에서 손문선생, 네. 바로 여기가 그 국부 손문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된 중국 그 왕궁 건축 스타일로 된 그 국부기념관이고 네. 이곳이 그 중정 장개석 총통의 기념을 한 그 중정 기념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베이시의 가장 한 북판이죠. 중정기념관도 있군요. 네, 거기에는 이제 음악당과 극장이라는 이러한 그 부속 건물이 마련돼 있고 네. 상당히 그 98,000평인가는 어마어마한 그 아이고. 대지를 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거 봐도 네. 그 장개석 총통이 차지하는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자호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중국 장개석 총통의 별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장 총통의 유해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중국 사람들에게는 성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장개석 총통이 서거한 해가 1975 년이죠.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저희 대만 사람들에게는 장개석 총통 그리고 그렇죠. 손문 네, 선민 예. 손문이 중산 선생이고 네. 장개석 총통이 이제 중정. 중정이라고 해서 네. 길거리 이름도 거기가 전부 중정 장개석 중산이죠. 총통 얼굴이네요. 조기를 늘 이렇게 그렇죠. 걸어 놓습니까? 이 장 총통을 기리기 위해서 항상 조기가 배양돼 있습니다. 네. 무슨 춤을 추고 그럽니까? 여기는 그 대만 근교에 있는 그 울라이 민속촌이라고 해서 네. 그 울라이족들의 그 사는 그 모습과 그 민속 무용을 보여주는 공연장입니다. 네. 대만에는 그 9개의 그 고산족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울라이족들이죠. 네. 상당히 그 원색이 화려하죠. 역시 그래도 붉은색이 바탕이에요. 네. 네.
아, 화려하게 장식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결혼식 그 풍습이 참 재밌더군요. 네. 이겁니까? 이제 결혼식 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추장이 나와서 이렇게 축복을 우선 해주고 네. 빗자루로 때리네요. 이게 전통 의식이니까. 이 신랑이 누구예요? 이 교수입니까? 네, 거기서 그 관광객 중에서 네. 저런 그 예식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분장도 하시고. 저런 그 해외여행 중에 저런 그 행운을 얻는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네, 거예요. 기억에 남죠. 그럼 결혼식 진짜로 하는 겁니까, 저렇게? 식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판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네. 한 통 속에 있는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 해서 네. 뭐 부부간의 정을 돈독히 한다, 뭐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저 지게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식이 끝난 다음에 그 신부를 지게에 지고서 신방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네. 무리 뒤까지입니다만은 네.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그 합판주도 마셨고 지게도 네. 이렇게 지고 갔는데 네. 신방은 안 꾸며주던가요? 아 이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고산족들이 결혼하는 풍습을 그대로 네. 보았군요. 이 고산족 얘기라면 꼭 한 분 소개해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그 가의에 있는 묘지에 그 안장되어 있는 그 오봉선생 사당입니다. 네. 이 오봉선생이라는 분은 그 당시 한참 평지족과 고산족들의 갈등이 심할 때 네. 그 고산족들의 현감이었습니다. 네.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아. 그 당시에 그 고산족들은 이상한 풍습이 있었는데 네. 1년에 한 번씩 산 사람의 목을 잘라서 네.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봉 선생은 그 풍습을 없애기 위해서 국리 끝에 네. 결국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가면은 빨간 옷에 흰 수염을 기른 사람이 지나갈 테니까 네. 이 사람을 잡아서 목을 쳐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고산족들이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잡아서 목을 치고 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존경하던 아하. 바로 오봉 선생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고산족들의 악습이 없어지고 그 평지인과 인화관계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 그러니까 일화가 대만 그 있습니다. 종족 간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해 준 분이 바로 그 오봉 선생이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여기는 구족 문화촌이라고 해서 네. 대만에 살고 있는 9종족을 한 군데 모아서 네. 그들의 풍속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문화촌입니다. 우리나라 그 민속촌 같은 곳입니까? 그렇죠. 민속촌인데 여기에는 이제 9종족을 모아놓은 데라는 데서 특징이 있겠죠.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배 짜는 배 짜는 것은 거. 대개 다 이제 옛날 우리나라와도 그래요. 비슷하죠. 네. 이거는 이제 우카이족이라고 합니다. 네. 여긴 지금 뭐예요? 저 관광객들한테 가마 같은데?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고구마를 구워서 팔고 네. 그런 고구마를 데죠. 굽는 곳이로군요. 네. 대개 보면은 그 민속춤이라든가 이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필리핀이라든지 네. 이 인도네시아 계통하고 상당히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방계. 그래서 원주민인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남방에서 건너온 그런 종족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나무춤도 보시죠. 그렇죠. 필리핀 있습니다.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민속춤 같은데요. 네. 이건 이제 여흥 비슷한 건데 네. 저기 그 공연하는 저 무기들과 네. 그 손님 가운데 희망하면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아유 신나게 장단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안무를 담당한 사람인데 아, 그래요? 직접 객석에 앉아서 그 컨트롤을 하더군요. 네. 여긴 뭐 여기는 지저분합니다. 무대 뒤 준비실인데 어수선하군요. 이제 그 그래서. 사람들의 살아있는 생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네. 이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공연하는 분들이로군요. 그렇죠. 예쁜데요. 네.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고산 쪽 그러면 또 미인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재미있는 것이 이 고산족들이 이 대만의 원주민이거든요. 진짜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현재는 이 사람들이 그 현대 문명이 밀려가지고 딴 데서 온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네. 이제는 관광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네. 일종의 그 역사의 그 아이러니가 아닐까 그래요.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사는 거죠. 그렇죠. 옛날의 이제 영화를 생각하고 옛날의 네. 주인의식 갖고 있다 그러면 저렇게 생활을 못 할 겁니다. 물론입니다. 네. 참 아까 말씀드렸던 저렇게 이제 그 줄을 타고 건너가는데 저 사람은 춤출 수 있네 저가서. 남자는 이렇게 건너오는 끈을 잡아서 가야 되고 네. 여자는 이처럼 이렇게 온 끈을 잡고 가야 되는데
대개 그 좀 체력 있는 분들이 꼭 한 번씩은 저렇게 빠지더군요. 예. 위험하진 않겠죠? 뭐 위험하지 않죠. 네. 이제 그 가슴이나 정강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도 저희 따뜻하니까 다행이지 추운 나라 같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주 사뿐하게 건너가는 네. 어이쿠 넘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장소에서 갖가지 그 고산족들의 무용이라든가 생활 풍습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민속촌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공연이 끝나면서 네. 그 관객들한테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저 남방계 이 사람들은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특히 고산족들은 또 그런 거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그런 거에서부터 비롯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참 글쎄요. 우리 아주 가까운데 우리하고 또 타이완, 대만 사람들 그러면 우리하고 뭐 아주 친근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생활 양식이라든가 많이 틀려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그 북회기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열대성과 아열대성 기후라는 점에서 우선 생활 양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까? 거기 가면은 그 북방 회기선 네. 그 비석도 서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선 뭐 타이베이시에 도착하자마자 온통 그 야자라든지 네. 그 남국적인 체취가 그 물씬하게 풍기죠. 네. 글쎄요, 저희 대만에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생각 못하는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의 아주 특이한 장소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여기죠, 바로 안개 자욱한. 이 안개가 아니라 이제 수증기입니다. 네. 수증기인데 이거 지열곡 또는 그 노천 온천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렇게 그 노천에 드러난 온천들이 대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 한복판에도 이렇게 수증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지금 수증기가 이렇게 그 올라오고 있는데 저기 온도는 어느 정도나? 대단히 뜨겁죠. 5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네. 그거 멋모르고 손 집어넣었다가는 큰일 나죠. 네. 어디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 앉아 계세요? 이제 곧 보시게 되겠지만은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이 저기 앉아 있는 곳이 네. 대만의 유일한 온돌입니다. 온돌? 여기 더운 나라니까 온돌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 여기에는 그 온천이 되니까. 네, 네. 근데 대만- 자연적으로 돌이 뜯어지니까 그렇죠. 온돌이 된다. 계란을. 계란, 뭐 고구마 이런 걸 넣어가지고 삶아 먹는데 저 금방 삶아지겠죠. 뭐 90도라고. 대개 그 계란 같은 건 3분 정도면 반숙이 되고 네. 5분 정도면 완숙이 되는데 메추리알 같은 건 한 1분 정도면 익어서 나옵니다. 그래요?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삶은 계란을 하나 먹으면 10년 더 살고 네. 2개를 더 먹으면은 20년을 더 산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3개를 먹으면은 30년 더 젊어지겠죠. 그게 아니라 3개를 먹으면은 도로 제명으로 산다. 이제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군요. 조금 더 있어요. 저쪽은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완숙됐어요. 벌써 저게 완숙이 됐죠? 네. 아이고 이현복 교수 이제 10년 젊어졌습니다. 여기는 그 야류 공원입니다. 네. 이 바닷가인데 이 사암이라고 해서 그 모래들이 이렇게 굳어진 바위들이 있죠. 네. 그것들이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갖가지 진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 희한한 게 많더군요. 저런 건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그 자연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뒤통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네, 뒷모습 같으네요, 예. 사람의. 또 우리 또 목이 아주 그냥 늘씬한데요. 이것은 뭐 여성의 한 신체 부분이 되겠고 또 한국 관광객들이 뭐 갑순이의 뒷머리, 갑돌이의 뒷머리 이런 식으로 별명을 많이 붙여줬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긴 전부 다 모래입니까 지금? 예, 모래이기 때문에 이 바위들이 오랫동안 그 물과 바람에 깎여서 했어도 미끄럽지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타이페이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서문정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럼 우리나라 명동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돌아오지 않는 태평양이란 말이 있는데 네. 이 대만 청소년들은 의외로 그 미국과 그리고 일본에 대한 동경이 그렇게 크더군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의 NHK TV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신문에서 매일 이렇게 박스 기사로 취급할 정도로. 아하.
여기는 그 유명한 약재 거리입니다. 중국 사람들 또 한약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약점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상당히 드물고 네. 이렇게 그 한약재와 그리고 연갓 그 말린 어패물, 네. 이 오징어도 보시지 않습니까? 오징어, 네. 썰어서 만든 그 술안주 같은 것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대만에서는 오징어가 무척 비싸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북 그 타이페이 시민들이 97% 정도가 거의 그 아파트 생활하는데요. 네. 그 놀라운 것이 그 도심지에는 평당 아파트 값이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시외에는 800만 원 정도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 부동산값 죽인다고 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집값은 아직도 싼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대만하고 우리하고는 그 여건이 틀리니까요. 거긴 좁은 나라 아닙니까? 예.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27평형 아파트인데요. 네. 그 중상층이나 돼야 이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집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네, 좁으니까 이제 네. 다목적으로 기능을 살려야 되겠죠. 네. 재미있는 게 그 어린이 방인데 네. 국민학교 다니는 그 남매 방을 이렇게 침대를 재미있게 큰 막아 가지고요. 타이완에서 중상층에 속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신 상황이신데 앞으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每个人都有梦想我是有2个梦想。第一个梦想呢，我是希望，如果我有很多的钱，我希望带着孩子们呢一起去旅行全世界都走一走看一看。第二个梦想呢，我是希望有一个很大的一个农场，里面有牛、有羊、有马，里面有养鱼然后这个农场里面呢可以供应我们的很多的食物，也能够让我们真是在中间得到很多的快乐。里面有很多常常有客人来，很高兴，就这样子。 사모님께서는 그 둘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직장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좋은 직장이 나온다고 칠 때 가정에 머무르시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직장을 나가시겠습니까? 孩子长大以后再去工作我的孩子是准备他现在我老大是小学6年级，他今年就要上国中，上了国中我们就让他住校。那老二呢，明年也是上国中，也是一起去住校。他们住校以后呢，就一个礼拜只有礼拜六、礼拜天回来，其他都在学校。所以我做这方面社会服务的工作的时间会比较多一点。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나면은 또 이제 사회 활동을 하겠다, 돈벌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저 부인의 경우는 중상층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데도 네. 이렇게 사회에서 그 돈벌이 한다는 것은 이 대만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그 대만의 그 타이페이시에 있는 야시장입니다. 네. 여기는 뭐 별걸 금속들도 파는데 없는 게 없어요. 뭐 가짜 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첨단 네. 뭐 오디오, 비디오 기기까지 다 있는데 네. 값도 싸고 뭐 여러 가지로 또 흥경도 가능한데 이게 뭐예요? 이 야바웃긴이죠. 돈 따먹는 지나가는 네, 행인들. 네. 우리나라 1960년대 때 그 시장의 모습 네. 같군요. 인코 아닙니까? 네, 새 장소입니다. 네. 200원이요. 200원. 네. 우리나라 돈 5,000원. 우리나라 돈 5,000원 정도 되죠. 한 쌍에? 네, 한 쌍에. 집까지. 새 집까지. 네, 새 집까지. 네, 비디오인가요? 비디오 대만 테이프인가요? 방송에서는 반드시 그 자막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투리가 워낙 많으니까. 아, 네, 또 네. 고산종 말이 있죠. 아, 네. 또 그 본성인. 네. 또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 네.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스포츠 중계 외에는 생방송이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 대만에는 온갖 물건이 값도 싸고 흥정도 가능하고 네. 다 좋은데 이제 품질만은 보장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값도 싸고 그게 사는 재미는 좋겠지만은 네. 그게 품질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먹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먹는 거야 뭐 굉장히 다양하죠. 네. 뭐 군밤도 있고
특히 이 대만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먹는 거에 아깝지 않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소인국이라고 해서 네. 참 재밌는 곳이 있더군요.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축소판 만리장성이죠. 네. 여기가 소인국이라고 그러죠? 예. 그 영어로는 뭐 윈도우 오브 차이나라고 했던데 예. 이렇게 보니까 전부 미니어처 이렇게 몇 대 1로 축소한 그 건물들. 25대 1로. 그러니까 이 실제 건물들을 예. 정확하게 25대 1로 축소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군요. 예. 야, 이게 저기 사람들 크기도 전부 25대 1 크기입니까? 예. 만리장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우리 봤죠? 예, 국부기념관입니다. 네. 저게 실제 사람 같지만 전부 25분의 1로 축소한 인형들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 움직이기도 하고 대단하죠. 그래요? 이것은 중국 전통적인 그 부호의 집을 재현하는 것이죠. 네. 이게 아마 우리나라 99관 양반집보다 더 스케일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은 그 99칸. 그렇죠. 궁궐만 99칸 이상이니까 할 수 없이 그랬던 그렇죠. 거죠. 네. 이건 이제 부평시에 있던 천단을 갖다가 네네.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죠. 이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와 하나, 벽돌 하나하나까지 전부 그 규격 25대 1로 정확하게 네. 축소했다는 그 점이 뜻이 깊었고, 이것은 이제 돈왕에 있는 용문석굴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국 역사에 대한 건물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여기. 예, 여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지금 본토에 있는 거죠. 예, 예. 북경인가요? 예. 자금성. 이쪽이 그러니까 자금성 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북경에 있는 얼마 전에 그 개봉된 영화에도 나오죠. 저 마지막 황제. 마지막 황제. 네. 그 무대가 된 자금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인국은 고대관, 근대관, 현대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보는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의 역사적 유적들을 축소해 놓은 이 고대관입니다. 네. 그 옛날 중국 황실의 위엄, 권위 그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보시면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무무백관이 저렇게 쫙 대단했어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대만 사람들이 저 소인국을 통해서 네. 그 중국의 정통성이랄까 동질성 같은 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네. 또 잃어버린 대륙에 대한 꿈을 엿보게 하는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 네. 옆에 나무만 없다면 아주 그냥 실물 나무도 같은데. 일부러 작게 해놨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좀 거인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만리장성 저것도 그러니까 25대 1로 그렇죠. 줄여놓은 거죠.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 넓이 때문에 네. 만리장성 전부를 재현하지 못한 게 이 대만의 만리장성은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심리장성이 그렇죠. 되겠군요. 근데 저렇게 인형까지도 다 문 앞에 세워놓고요. 네, 아주 재밌고 아이하게 해놨습니다. 고궁박물관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이 깊었고 또 가장 먼저 살려고 한 것이 바로 그 은나라 갑골 문자입니다. 네, 네. 이 교과서에서만 배웠지 이제 보기는 처음이죠. 네. 이것이 바로 그 한자의 시초이고 동양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중국 역사의 시작이죠. 네. 1899년서부터 1937년까지예요. 네. 다만 이것이 처음에 출토될 때는 농부가 발견된 거고 1925년서부터는 학자들께서 많이 발굴됐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은나라 시대 때는 점치는 데 사용됐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이것이 이제 그 점괘인가요? 이것은 거북이의 원래 그 무늬겠고. 네, 이것이 바로 점괘예요. 네. 그 당시에 사관들이 이걸 따라서 길흉화법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나서 안에다 이 내용을 다 써 있었어요. 여기 쓰이는 글자를 보시면 이것이 수가 은나라 때 통했던 문자예요. 한문의 그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출두된 제 초의 그 문자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그 발견된 내용이 나라의 행사나 개인 사생활 같은 것이 모두 다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초의 그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료죠.
예, 그래서 그 갑골 문자라고 그러면 거북이 등뼈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죠. 예, 거북이가 그 당시 진귀했기 때문에 네. 거북이뿐만이 아닌 그 소뼈라든지 네. 또 말뼈 아니면은 그 거북이 조개 네네. 에도 이런 그 점들을 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고궁박물관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청동기 유물들이 남아 있다는 점이죠. 네. 이 청동기는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 이 청동기들은 그 세계 다른 어느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네. 그런 완벽하고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단한 장관이더군요. 그 여기 이렇게 보물들이 많은 것은 본토에서 다 가져온 거라죠? 아 물론이죠. 이게 원래는 그 자유중국 정부가 본토에서 모택동한테 이제 졌죠. 네. 그래서 철수를 하면서 그때 그 북경에 있는 그 북경박물관 네. 그리고 남경에 있는 남경박물관의 보물들을 모조리 가져왔는데 네. 이 군사 장비보다 이걸 먼저 가져왔다고 하니까 네. 그 문화재들이 갖는 의미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대륙은 뺏길망정 그 역사는 가져오겠다 그 뜻도 있겠군요.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뭐 듣기로는 청나라 시대 때 그 왕비가 황비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말이 있던데. 네, 헌숙감으로 갖고 들어온 헌숙감으로요? 거거든요. 네, 배추를 조각한 것이에요. 배자가 그 집안이 깨끗하다 하는 뜻을 뜻하고 또한 여치가 중국 시경에서는 그 도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네. 그 자손이 많다. 네, 그래서 이것이 여치 두 마리가 자손만당 그런 뜻을 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순결한 집안에서 온 왕비께서 네. 그 청나라 황실의 자손을 많이 뿌리내자. 네, 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네. 네. 이게 얼마나 될까요? 값을 치면. 값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것은 값이 없다는 얘기가 통하나요? 네. 값으로 따질 수 없겠죠. 그렇죠. 이제 이곳은 송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도자기가 진열된 곳입니다. 네. 예, 중국 도자기는 서양 도자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계 도자기 역사에서 네. 그 중국 도자기 그러면 대단한 어찌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현란해요, 세계에? 이게 그 옛 청나라 황제 투구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던 장식이죠. 네. 이야. 우리나라가 대개 단색인 도자기가 많은 데 비해서 네. 청나라 때의 도자기들은 상당히 현란한 그 색채 도자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쪽에 보면 62만 점 정도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이거 뭐예요? 요거는요. 그 어른 손톱만한 올리브 씨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그 안에 6명의 사람이 들어있는데 네. 그 문도 움직이고 3.2cm예요. 네. 요 밑을 요걸 확대한 건데 요 네. 밑에는 소동파의 신적벽부라는 300자의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3.2cm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저력이라는 것이 만리장성과 같은 거대한 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데도 그 저력을 볼 수가 있죠. 네. 요것은 이제 상아 하나를 파가지고 만든 건데 네. 저건 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안에 17개의 그 공이 들어있는데요. 네. 저게 하나의 상아를 파서 만든 것인데 17개의 공들이 다 따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그 대단한 보물들이 많이 남아있더군요. 네, 네. 그 62만 점을 한꺼번에 다 전시는 못할 거 아닙니까, 저기서? 네, 그렇죠. 그래서 대개 한 3,000점씩 네.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을 다 구경하자면은 한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한 20년 동안? 네. 네, 참 대단합니다.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이 고궁박물관을 봤는데 그 올리브가 3.5cm라고 그랬죠? 3.2cm니까 3.2cm 어른 니까 엄지손가락 정도죠. 요만할까요? 그렇죠. 요만한데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문도 사람 있고 6명이 들어가 있고 문짝이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적벽부가 300자까지 새겨져 있고요. 네, 만리장성을 쌓는 그 중국 사람들이 이런 그 손재주가 그 저력일 것 같아요. 나라가 크니까요. 아 그래요? 오늘 1편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네. 뭐 쭉 보시면서 우리로서 느끼는 거,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제가 처음에 그 대만을 갈 때 기대했던 것은 어떤 그 정통 중국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역시 그것은 결과적으로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 네. 왜냐하면은 그 현대 대만이라는 것은 그 서구에서 밀려오는 개인주의 사상, 네.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 그리고 또 어떤 유교 사상의 파고로 오면 네. 어떤 정신적인 갈등,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는 대만은 대만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그 머리에 들어오더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소개하시겠다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그 타이베이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셨으니까 네.
그 테루각 협곡이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대계곡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장관인데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리산의 일출이라든지 일월담이라든지 풍광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 대만 중부 지방의 네. 풍광을 중심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기대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우리하고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근한 그런 나라인데 또 더군다나 요즘 많은 관광객들이 이 대만을 찾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그곳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대만 직접 여행하실 분들로 해서 직접적인 정보 몇 가지를 고롱관광해부의 박성규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만 여행은 대략 며칠 정도면 합적할까요? 글쎄 며칠이라기보다도 말이죠. 네. 항공 사정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일본 다음으로 편리한 데가 대만입니다. 네. 하루에 한 4회 내지 5회 정도가 뜨기 때문에 네. 항공 시간도 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박 3일에도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박 4일 내지 4박 5일이 제일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3박 내지 17박까지 네. 3박에서 17일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있을 수 해야만이 있어요? 네. 항공료가 한 28만 원 되는데 네. 20만 원대, 22만 원대로 할인이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료 때문에 3박을 이상 하셔야만이 좀 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여행사에서 그 대만이 작년부터 그렇게 많이 유행이 됐는데 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보통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상품이 3박 4일 네. 그리고 4박 5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박 내지 4박이면 제일 좋은 뭐 코스가 아닌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단체 여행할 땐 그렇고요. 네. 개인 단체 여행할 때하고 개인이 갈 때하고 경비 차이가 많이 많이 나죠. 되겠죠. 네, 많이 납니다. 뭐 이런 거는 저 항공료에서 이미 그 단체로 가실 때는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습니다. 할인을. 네. 거기에다가 호텔도 똑같은 기준을 썼을 때 단체 여행하고 네. 개인으로 갔을 때 대략 따져보면 지금 여행사에서 3박 4일을 파는 것은 대개 한 45만 원대 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갔을 때 그 요금을 그 규정을 해서 똑같이 따져보면 한 6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체로 가면은 적어도 30만 원대 정도 할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요즘 봐서 45만 원대 하는 것은 저기가 안 들어가 있죠. 화련이. 네. 예, 아마 다음 주에 나가기로 아마 아까 말씀하시던데 네. 그 테루각 협곡인 그 화련하고 네. 태중이라고 있습니다. 타이중, 네. 뭐 또 일월담 이런 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대만 시내 관광만 하는데 3박 4일이죠. 네. 아까 오늘 쭉 보셨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고궁박물관, 우라이 민속촌, 뭐 중장기념관, 네. 되게 요 정도 보시는데 아마 3박 4일 정도에서 네. 한 단체 여행했을 때 45만 원, 네. 개인 했을 때 한 6, 70만 원대. 호텔의 수준이라든가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해 볼 때? 네, 그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 동남아에서 말이죠. 네. 호텔 사정이 제일 떨어져 있는 데가 대만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작년에 올해까지 벌써 3번 인상을 했습니다. 호텔 요금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일본하고 동남아권에서 대만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고 했기 때문에 호텔 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네. 근데 1급 정도면은 보통 뭐 12만 원 선, 특급 정도는 20만 원 선, 15만 원에서. 네. 그러니까 호텔 요금은 비싸면서 수준은 제일 떨어지는 데가 동남아에서 대만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대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만 소개할 때 또 한번 대만 여행에 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참 늦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 여행 대만을 보셨는데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다녀오셨을 때 추억 생각나셨겠고 아직 안 가보신 분께는 꿈을 드렸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오늘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대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